사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구글 기프트 카드가 필요하다며 상품권을 구입해 핀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요청에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살 수 있는 이 카드를 300만 원치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보낸 건 A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을 사칭해 메시지를 보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일명 메신저 피싱을 당한 겁니다. 이들이 깜빡 속아 넘어간 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아들의 메신저와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심지어 음악까지 똑같이 설정한 뒤 아들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가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법은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접속해 메시지를 보낸다며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 구글 기프트 카드 또는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핀번호 전송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난 22일 사천에 거주하는 10대 A군은 익명의 상대방과 채팅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여기서 한 의문의 여성이 A군에게 1대1 대화를 하자고 접근했고 A군은 여성이 자신의 음란 영상이라며 보낸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여성은 이번엔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에서는 A군의 얼굴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자마자 여성은 돌변했습니다. A군이 대화 중 받은 파일은 다름 아닌 해킹 프로그램이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모두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영상통화를 따로 녹화해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한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도 않고 영상 유포도 막기 어려운 상황.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란입니다. 일당과 월급, 경비 지원, 여기에 당일 지급 여부까지 외근직 직원을 모집한다는 업체들의 광고가 가득합니다. 진주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이 소식지를 보고 한 회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가서 미리 전달받은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돈을 수령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보이스피싱일 거라고는 진짜 100%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어떤 그런 체면화 됐다 해야 되나? 설사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달책 또한 공범이 돼 처벌을 피하긴 힘듭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은행 창구에서 예금 인출을 요구합니다. 잠시 뒤 은행 직원들이 모여 이 여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9천만 원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계좌 이체 방식은 극구 반대하고 현금 인출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한편 당장 내줄 돈이 없다며 나중에 다시 방문하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잠시 뒤 여성은 은행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피해를 입을 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 기승을 부리는 건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입니다. 현재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기존 대출금 5천만 원 상환하시면 저희가 정부 지원 서민 대출로 1억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진행에 필요한 앱이 있는데요. 메시지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설치해주세요. 지난해 이 수법으로 벌어진 보이스피싱은 경남에서만 1,066건으로 전체 중 88%를 차지했습니다. 사천에서도 모바일 청첩장을 무심코 누른 50대 남성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7천만 원 상당의 대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4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무심코 문자에 표시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는데요. 하루 뒤 이 남성의 휴대폰이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다가 본인의 폰이 다른 통신사로 변경된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당시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4월 6일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비대면으로 6,970만 원 대출이 승인됐고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건의 피해자는 은행 측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인 인정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영상통화나 대면 상담 등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은행 측이 본인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